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우리 주변인데 아주 정말 흥미로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대만과 미국 이야기입니다. 친미 대만 총통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화끈한 선물입니다. 이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만 가지고 중국하고 완전히 한판 붙으려나 봅니다. 자, 미국이 대만에게 2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추진한다라고 6월 5일 날 로이터 통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대만에 M1A2 에이브람스 전차 108대, 그리고 제블린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409발, 그리고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250발, 토우 대전차 미사일 1240발 등 2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의회에 비공식 통보했답니다. 대만 국방부는 미국의 무기 판매를 요청했고 현재 무기 거래를 위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고 하며, 이 같은 거래는 대만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 미국과의 안보 협력 공고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이번 무기 거래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결연히 반대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라고 6월 5일 날 미국의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자, 미국이 대만에 탱크, 그리고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또 공격 헬기 이런 데 이제 장착하는 또 토우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이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량으로 지금 판매를 한다라는 소식인데, 이제 대만군이 드디어 정말 처절하게 근근히 명맥을 이어오던 대만군이 이제 그야말로 현대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섬나라 대만이 이 전차, 즉 탱크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지금 이제 대만이 가지고 있는 이 탱크들이 너무나 구형입니다. 지금 대만이 가지고 있는 탱크는 크게 네 종류인데요. M60A3 탱크하고 이게 이제 한 480대가 있고, 이게 1980년대 생산된 거예요. 그것도 중고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CM11 그리고 CM12라고 하는 대만 자체 개조 탱크가 있는데, 이것은 공이 M48 탱크를 바탕으로 개조를 한 그런 탱크들인데, CM11이 이건 뭐 M48하고 M60하고 그런 이제 짬뽕한 그런 탱크인데, 요거 한 450대, 그리고 M48과 M48A5 그리고 M48A3 이런 것들을 짬뽕한 CM12 전차가 100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M48 전차는 우리 한국군에도 동부전선에 일부 쓰고 있는데, 작년 제가 이제 신인균의 국방TV를 처음 개국했을 때 작년 10월이었죠. 그때 이제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시절에 나왔던 소식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M48 전차가 시속 20km도 못 간다. 그리고 등판 각도도 뭐 제대로 안 나와서 등판, 즉 고객길을 올라가려고 하면은 후진을 해서 올라가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도대체 지킬 수 있느냐? 또 수도권 전방에 있는 동원사단의 그런 뭐 지금 수도권 전방에 몇 개의 동원사단이 있어요. 그 동원사단의 탱크도 지금 이건데 이거 가지고 서울 지킬 수 있느냐? 이런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게 바로 M48인데, 그 M48을 대만이 개조해서 지금도 주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불쌍하고 처절한 것은 바로 이 M41 전차입니다. 이 경전차예요. 중전차도 아니고 경전차인데, 이걸 수적 주력이 775대나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이제 대만 탱크의 현실인데, 대만 탱크는 이러다 보니까 뭐 기갑전 이런 건 상상도 못하고 이렇게 해안에 쭉 늘어서서 중국의 상륙 부대들이 상륙하는 군함이나 공기부양정, 상륙함, 상륙정 이런 것들이 이제 몰려오는 그것을 이제 공격하는 거의 뭐 해안포 수준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오래전부터 이 탱크를 정말 현대화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미국에게 매달렸습니다.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됐고 그 내용은 정말 처절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984년에서부터 1990년도에 미국의 M60A3 도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중국의 반발로 중고 차체만 일부 수입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대만은 CM11 용호 전차 개발에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역시 M60 A3 도입을 시도를 했는데 역시 중국의 반발로 목표 물량의 절반만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노후 M48 전차를 추가 개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현대화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뭐 미국도 1970년대부터 M1 전차를 70년대 후반부터 M1 전차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이 M60 전차는 사실은 뭐 이때 이미 수십 년 지난 그런 중고품들이었죠. 그래서 대만이 이제는 중국의 타입 96이나 96식, 98식 이런 중국의 최신의 전차하고 겨룰 수 있는 그런 전차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 M1 전차 도입을 추진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미국의 중고 M1A1 전차 200대 도입을 추진을 했는데 결과는 중국의 반발 그리고 또 사실은 이때 국민당 정부가 큰 의지가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국내법이 뭐 차량 하나의 차선을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도로교통법 가지고 그런 문제로 사업을 백지화했습니다. 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M60 전차를 또 추가 개량을 해서 지금도 쓰고 있지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M1A1 전차 200대를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역시 중국의 반발로 사업이 백지화됐습니다. 2016년에 역시 또 M1A2 전차, 이제는 더 개량된 M1A2 전차 100대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아파치 공격 헬기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AH-64E 아파치 공격 헬기를 30대 도입했습니다. 결국 전차는 도입 못했죠. 그리고 작년에 또 M1A2 전차 100대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중국의 반발로 역시 미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 M1A2 전차 108대 도입을 해서 한 개 기갑 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미 정부가 긍정 검토 중이고 의회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제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절한 전차 도입의 갈망을 대만은 해왔었습니다. 자, 대만 육군 최강 전차 CM11입니다. 이게 이제 M48하고 M60하고를 섞어서 만든 건데 참 보십시오. 누가 봐도 우리 M48하고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는데 포탑, 뭐 차체 이런 데다가 반응장갑, 증가장갑 이런 걸 막 덕지덕지 갖다 붙였습니다. 우리 이런 거 보면 우리 해병대의 수륙 양용 장갑차 옆에 붙어 있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걸 이제 증가장갑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그리고 이 앞에는 또 반응장갑 뭐 이런 걸 붙여서 방어력을 더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막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의 96식이나 98식의 125mm 포에서 쏘는 날탄, 날개 안정식 철갑탄 그거 맞으면 다 뚫려버리죠. 이런 걸 이제 대만은 개조하고 자기네들 스스로 개조한 겁니다. 정말 처절하죠. 왜? 미국이 중국의 압박 때문에 못 파니까. 그래서 이제 또 미국 아니라도 과거에는 뭐 프랑스나 이런 유럽 나라들은 돈 내면 다 했죠. 그런데 프랑스도 중국의 압박 때문에 이제 대만의 무기를 더 이상 안 팝니다. 그 전에 미라지 2000 전투기 팔았다가 중국한테 뭐 프랑스는 어마어마하게 항의를 받고 중국에게 대만에게 줬던 그 미라지 2000 전투기의 소스 코드를 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비밀을 다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제 화를 풀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대만은 이렇게 참 정말 처절하게 전차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게 더 처절합니다. 바로 1953년부터 실전 배치된 M41 전차입니다. 이거는 불과 25톤밖에 안 되는 경전차입니다. 미군이 과거에 정찰용으로 썼던 경전차인데 이게 대만에 700여 대가 있어서 대만은 이것을 주력으로 씁니다. 이동사격 당연히 안 되죠. 야간 전투 안 되죠. 적전차 파괴 못합니다. 왜? 포가 76mm밖에 안 되니까요. 지금 우리 K2 전차, K1A1 전차 120mm 포입니다. 그리고 K1 전차 105mm 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76mm, 76.2mm 포거든요. 이거 가지고 현대의 장갑을 중국의 96식, 98식을 어떻게 뚫겠습니까? 못 뚫습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해안선에 깔아놓고 중국의 공기부양정이나 상륙정들이 오는 거 그냥 그거 때리는 정도. 즉 그냥 해안포 수준 딱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대만은 자신들의 해안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M41 경전차는요, 한국전쟁 말기에 등장한 경전차입니다. 대만군의 상륙저지 공수부대 제압 임무를 위해서 대량 도입된 경전차인데요.
적전차 파괴는 불가능하며 기동사격, 야간사격이 불가능해서 현대전용 무기로는 가치가 없으나 반세기 동안 신형전차 도입이 사실상 봉쇄된 대만군은 상륙저지와 보병 지원용으로 정말 대량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대만이 전차 도입에 사활적으로 매달렸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화끈한 선물, 바로 M1A2X 전차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뭔가가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딱 봐도 뭔가 좀 첨단스럽다, 또 강력해 보인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이 M1A2X 전차는 2017년부터 미 육군의 실전 배치가 시작된 M1A2 SEP V3 버전 3 전차의 최신 개량형인데요. 신형 주포와 탄약을 이용해서 현존하는 모든 전차를 파괴할 수 있으며 트로피라고 하는 능동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적의 어떤 그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도 요격할 수가 있고요. 또 무인 총탑은 물론 신형 전술 컴퓨터, 그리고 사격 통제 장비 등 모든 것이 일신된 현존 최강 사양의 전차입니다. 자, 미국은 여기에다가 열화 우라늄 장갑, 그리고 열화 우라늄 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열화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 이런 복합 장갑이나 이런 강철 보다 훨씬 밀도가 더 강하답니다. 촘촘해서 똑같은 그런 어떤 무게 두께라고 하더라도 밀도가 워낙 조밀해서 상대의 포탄이 뚫을 수가 없답니다. 열화 우라늄이. 그런데 미국은 그 호주를 비롯한, 호주에도 또 이집트에도 이런 그 M1 계열의 전차를 수출했는데 열화 우라늄 계열은 수출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만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1 전차는 워낙 방어력이 강력해서 이 복합 세라믹 장갑 이런 거라 하더라도 중국의 96식이나 98식이 거의 뚫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방어력, 그리고 열화 우라늄 탄이 아니라 하더라도 텅스텐 탄으로만 가지고도 중국의 96식, 98식 최신의 전차를 다 뚫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탱크가 바로 이 M1A2X 전차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무인 기관 총좌, 그래서 리모컨으로 포탑 안에서 조정합니다. 시가전을 할 때 밖에 사람이 있냐 그러면 거기다가 리모컨으로 기관총을 쏘는, 우리는 전차장이 이 기관총을 K6 12.7mm 기관총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쏴야 되는데 이 M1A2X 전차는 포탑 안에서 안전하게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다 되어 있고요. 트로피라고 하는 능동 방어 장치 때문에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쫙 날아오면 그걸 그냥 격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그런 이 M1A2X 전차를 미국이 108대를 지금 거의 수출하겠다라는 건데, 대만은 이걸 가지고 수도 방어를 하겠다, 즉 타이베이 방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중국군이 혹시 상륙하는 것은 지금 있는 탱크, 구형 탱크로 저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상륙을 하면 타이베이를 바로 내주는 것이 아니고 타이베이 외곽에서 기갑전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대만은 최종 목표는 2개 기갑여단, 한 200여 대를 사서 2개 기갑여단을 만들어서 수도를 방어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첫 번째로 지금 108대를 지금 도입하기 직전에 이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끈한 선물이죠. 자, 독립국가 대만을 보호를 명문화한 미국입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6월 1일, 며칠 전이죠. 6월 1일 날 발간된 미국 국방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입니다. 며칠 전에 발간됐어요. 여기 내용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본문에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4개 국가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개방적, 자유로운 국제질서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국가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압박을 감안할 때 미국과 대만의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며 국방부는 대만이 충분한 자위적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 물자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라고 미국이 며칠 전에 발간한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로 국방부에서 적었죠. 대만을 그동안은 올림픽에 나가도 차이니스 타이페이 이런 식으로 정말 국기도 없이 이렇게 나가게끔 했던 게 국제사회고, 그것을 인정했던 게 미국입니다. 중국의 압박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국이
정말 대만을 본격적으로 국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하나의 성이었죠. 성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대만을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발간한 새로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 보고서에 그렇게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속적인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은 대만과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그러면서 대만의 자위적 능력을 대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끔 국방물자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제공할 거다라고 국방부가 전략서에 명문화했습니다. 이제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대만을 두고 중국과 쟁탈전을 벌여보겠다 이겁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주창해왔죠. 이제 미국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대만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본격적으로 국방부가 써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대만의 육해공군 전력 현대화 지원에 나선 미국입니다. 전투기 F-16V 전투기 이것을 갖다가 지금 기존에 대만이 가지고 있던 F-16A B형 아주 오래된 전투기죠. 이것을 최신형 F-16V형으로 개량하고 지금 현재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새로운 신제품을 66대를 파는 것이 아주 지금 거의 성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공군을 현대화하고 있죠. 그리고 M1A2X를 비롯해서 대전차 미사일 온갖 거 지금 다 주면서 육군을 현대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잠수함 기술. 미국이 지금 이제 디젤 잠수함이 없으니까 또 디젤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중국 때문에 대만에 잠수함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팔죠. 그래서 미국이 대만이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에 지금 도크를 만들었대요. 잠수함 도크를 만들었답니다. 이제 3,000톤급 독자 잠수함을 미국의 기술 지원 아래 만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나가는 데는 바로 차이잉원 총통의 끊임없는 미국 국민과 미국 정치인들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 대한 구애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미국에 가서 그런 외교 행동을 하고 외교 활동을 하고 다녔죠. 각계각층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파격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게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전쟁 불사를 경고하고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중국이요. 자, 웨이팡허 중국 국방부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방장관이죠. 이 웨이팡허 중국의 국방부장이 6월 2일 날 있었던 샹그릴라 대화, 즉 아태 지역 국방장관 모임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중국과 대만은 통일해야 된다. 이를 위해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 무력 사용하겠다 이겁니다. 미국은 인민해방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중국군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라고 미국에게 경고했습니다. 여기 가서. 아주 기가 찬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이는 이 27,000톤짜리 곤륜산함이라고 하는 대형 상륙함을 동원해서 남중국해에서 상륙훈련을 대형 상륙훈련을 했습니다. 대만 상륙훈련 한 거죠.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상륙훈련 했는데 이 웨이팡허는 시진핑의 아주 최측근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덩샤오핑 이후에 장쩌민, 강택민이라고 하죠. 그 강택민, 그 다음에 이제 후진타오, 그 다음에 시진핑인데 주로 정권은 이어받지만 군사력은 바로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쩌민도 후진타오도 최초 5년은 행정권은 이양받았지만 군사위 주석 자리는 못 받았습니다. 군사위 주석. 그런데 덩샤오핑이 바로 그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가지고 통치를 했습니다. 덩샤오핑은 국가주석이 아니었어요. 군사위원회 주석이었어요. 그래서 장쩌민 이 후진타오는 10년 동안의 통치 기간 중에서 전반기 5년은 거의 앞 통치자의 눈치를 보면서 통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군사력을 장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진핑은 집권하자마자 바로 후진타오 세력을 몰아내고 군사위도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거기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웨이팡허입니다. 이 웨이팡허는 시진핑 내각의 아주 초창기부터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이팡허의 주도 아래 다른 후진타오 계열의 군사위원들을 몰아내게 된 것이죠. 원래는 제2포병 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2포병이 바로
전략군, 즉 미사일 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 제2포병을 전략군으로 변화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즉 웨이팡어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시진핑의 이야기다. 왜? 이 사람이 시진핑의 복심이니까요.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시진핑의 복심입니다. 즉 시진핑이 중국과 대만은 통일해야 한다. 그리고 무력 사용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미국에게 우리 중국군 함부로 보지 마라. 과소평가하지 마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시진핑이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한판 붙겠다 이거죠. 뭐 한번 보고 싶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대만 문제를 놓고 격돌하는 미국과 중국 정세 향방이 어떻게 될까요? 자, 대만, 우리는 과거에 이 대만을 중화민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중국 대사관도 사실은 그 중화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그걸 사실은 뭐 다 뺏겼죠. 그래서 대만 국민들이 우리나라에게 의리 없다고 참 감정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정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에 최소 80명 이상은 중국보다 대만을 성원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이 정말 이 국기를 달고 올림픽에 출전하고 하는 모습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전쟁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도 화웨이 등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선택하라 라고 주한미 대사인 해리 해리스 대사가 이야기해 줄 정도로 우리도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뿐만 아니고 대만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어떻게 될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사실은 갈 길이 정해져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감히 단언컨대, 제가 지난번 화웨이도 조사를 좀 해봤지만 경제적이나 또 특히 이 군사적으로 중국은 결코 미국의 상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이 대만의 손을 들어주기로 한 이상 대만은 이제 중화민국으로 다시 돌아갈, 거듭날 그럴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를 선택 안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는 하나의 중국은 아니다 라고 돼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빨리 가장 강력한 나라, 로마 이후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평가되는 이 미국의 동맹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그만두기를 기대하면서 신인균의 군사TV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자,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저와 함께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